2025년 10월 29일, 태양계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양은 늘 그랬듯 무심하고 고대적 모습으로 떠올라 내 행성들에 빛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 눈부심 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별에서 온 여행자가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세이 아틀라스 3 애틀라스로 알려진 항성간 천체가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순간이었다. 지구와 우주 전역의 망원경이 그 정확한 지점을 향하자 천문학자들은 익숙한 광경을 기대했다.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 긴 꼬리, 증기와 먼지의 고요한 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것은 폭력이었다. 몇 시간 만에 아틀라스의 광도는 단순히 상승한 것이 아니었다. 폭발적으로 치솟아 알려진 어떤 광도 곡선보다 빠르게 2배로 증가했다. 계측 기록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 가득 찼다. 폭발하고 있어요. 로웰 천문대의 치종종 박사가 말했다. 측정값이 들어오자 그의 목소리는 잡음에 거의 묻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폭발은 잔해를 남기는데 이번 폭발은 그렇지 않았다. 폭발은 순수한 빛이었다. 파편도 분출물도 없이 별 근처에서 얼어붙은 천체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모델을 위반하는 갑작스러운 빛의 변형뿐이었다. 수십억 년 된 무언가가 깨어났고 그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데이터가 비처럼 쏟아졌다. 전파 망원경은 그 천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자 신호의 홍수를 포착했다. 초당 5,77028개의 물 분자. 한 달 전 측정된 속도의 40배였다. 그 뒤에 숨은 에너지를 상상해보라. 산 하나 분량의 얼음이 순식간에 증기로 변하는 것이다. 달보다 넓은 분수, 그 원자를 세는 계측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 분수.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질 때 이런 현상을 보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이토록 빠르지도 않다. 분광계는 C2와 NH2의 급상승을 보여주었다. 휘발성 얼음이 격렬하게 승화할 때만 나타나는 탄소 사슬과 방출성 라디칼이다. 그러나 시점이 맞지 않았고 패턴도 이상했다. 최대 활동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경사가 아니라 아틀라스의 밝기 그래프는 심장 박동처럼 평평한 선을 그리다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단일 펄스를 보였다. 해군연구소의 칼 밤스 박사는 이를 갑자기 플레어건으로 변하는 촛불을 보는 것 같다고 묘사했다. 가스 방출 속도는 내부 균열, 압력 챔버의 순차적 파열을 암시했으나 분출의 기하학적 구조는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칭적이었다. 자연적인 통로는 혼란 속에서 터진다. 이 분출은 마치 안무가 짜여진 듯 에너지를 방출했다.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펄스였다. 순간 폭발이라는 가설은 더 기이한 가능성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반응하고 있었다. 소호 스테로 A와 고에스 19에서 첫 선명한 영상이 도착했을 때 불씨는 경외로 바뀌었다. 눈부신 태양의 후광을 배경으로 아틀라스는 전형적인 혜성의 우아한 꼬리 모양이 아니라 희미하고 늘어진 불씨처럼 길쭉하지만 꼬리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빛나는 꼬리를 형성해야 할 먼지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혜성의 이야기를 조각하는 힘인 복사압이 꺼져버린 듯했다. 불과 이틀 전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혜성 레몬과의 비교는 거의 잔혹할 정도였다. 레몬은 태양으로부터 휘어져 나가는 가스와 먼지의 전형적인 곡선을 보여주었지만 아틀라스는 태양풍에 흔들리지 않은 채 스스로를 감싼 빛의 고리 하나만 남았다. 관측 전문가들의 눈에는 코로나 그래프 이미지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일부는 폭발이 가스만 증발시켜 태양광을 산란시킬 먼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몇 달 전 탈출한 이산화탄소가 핵을 너무 효율적으로 냉각시켜 저장고가 고갈되자 새로 노출된 얼음이 일제히 폭발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어떤 이론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깊이 느꼈다. 폭발은 너무 정밀했고 그 기하학적 구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통제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등장했다. 근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한 웹은 해성 꼬리를 뚫고 지상 장비로는 볼 수 없던 것을 포착했다. 성간 공간의 폭력으로 완전히 변형된 표면이었다. 수십억 년 동안 초신성과 블랙홀 분출에서 나온 괴너지 입자인 은하계 우주선이 아틀라스를 폭격해왔다. 각 충돌은 원자를 재배열하고 분자를 분해하며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벨기에 왕립 우주천문학 연구소의 로마 마치오 박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사선은 핵 내부 50.695피트 약 15mm 까지 침투해 얼음이 탄소와 융합되어 복잡한 고분자를 형성한 깊은 방사선 피복층을 만들었다. 그 결과 화간감보다 단단하고 화학적 특성이 이질적인 껍질이 탄생했다. 이 피복층은 햇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 에너지를 저장하다가 결국 무언가가 그 껍질을 깨뜨릴 때까지 기다렸다. 파리헬리온에서의 폭발은 그 순간 갑옷이 무너진 찰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치오 박사는 이를 실패라 부르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각은 단열재처럼 기능하며 열, 흐름을 제어하다가 임계 온도에 도달하면 방출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틀라스가 자발적으로 분출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 단어는 정전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외부 껍질이 방사선의 걸작이라면 그 아래 숨겨진 것은 다른 별에서 온 타임 캡슐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천문학자들을 사로잡는다. 수십억 년 전 탄생 이후 손대지 않은 원시 물질이 변형된 물질 60피트 아래 봉인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폭발은 태양보다 오래된 인류가 관측한 적 없는 조건에서 형성된 고대 핵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어두운 가능성도 존재한다. 폭격이 충분히 오래 지속됐다면 변형은 더 깊게 진행되어 전체 천체를 알려진 어떤 자연 암석이나 얼음과도 다른 단일 복합체로 바꿔놓았을 수 있다. 웹의 데이터는 아직 변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단지 표면이 더 이상 얼어붙은 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마치 방사선 자체가 설계한 것처럼 스스로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무언가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를 아비로베 교수에게로 되돌려 놓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사의 3I 아틀라스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 세트, 모든 원본 프레임, 모든 스펙트럼 라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과학적 투명성으로 규정했지만 그의 표현은 절박함을 드러냈다. 이 천체가 그 표면 아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인류는 그 비밀을 알 권리가 있다. 그의 요청은 음모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 다시는 이와 같은 방문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었다. 독일의 수잔 팔러 박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가설을 제안했다. 만약 3I 아틀라스 같은 항성간 물체들이 잔해가 아니라 행성의 씨앗, 미완성된 세계의 시작이라면? 그녀의 항성 생성 영역 시뮬레이션은 수백만 개의 그러한 천체들이 젊은 항성 산란지를 떠돌며 거대한 항성들이 이를 일시적으로 포획해 행성들이 응집되는 핵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포획된 여행자들은 행성 형성의 오랜 역설을 해결한다. 어떻게 미터급 암석이 파괴적 간극을 뛰어넘어 킬로미터급 태아가 되는가? 성간 씨앗이 누락된 단계를 제공한다. 그러면 3I 아틀라스는 유령 행성, 출생 전 쫓겨난 태아일 수 있다. 그 안에는 다른 태양의 화학 성분이 담겨 있다. 근일점에서의 폭발은 거의 존재할 뻔했던 세계의 마지막 숨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혹은 더 미묘한 현상일 수도 있다.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스템, 우리가 그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으로 오해하는 과정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를 향한 모든 망원경은 사실 잠재력을 응시하는 것이다. 창조물의 원초적 재료가 드러난 모습이다.
궤도와 동위원소 비율로 추정한 나이 추정치는 세계의 눈 아틀라스가 75억 년에서 120억 년 사이임을 시사한다. 즉, 태양계보다 최소 30억 년 앞서 존재했다는 뜻이다. 그 시간을 생각해보라. 이 천체가 형성될 때 우리 태양은 존재하지 않았다. 은하수의 나선팔은 아직 젊었고 첫 세대 별들이 우주의 중원소를 뿌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 아틀라스는 셀 수 없이 많은 항성 군집을 떠돌며 초신성 폭발, 감마선 폭풍, 중력 슬링샷, 그리고 암흑 구름의 침묵에 끌어당김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응집된 상태를 유지하며 확산된 구름이 아닌 단일 천체로 남아있다. 통계적으로 그 생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웹이 탐지한 우주선 크러스트가 그 이유일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해 경화되고 충돌로부터 밀봉된 이 구조는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생존자가 되었다. 성간 탐사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그 특성은 필수 사양과 같다. 방사선 차폐, 열적 안정성, 수십억 년에 걸친 구조적 내구성. 이러한 유사성은 과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지질학적 수수께끼를 공학적 문제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학은 의도를 암시한다. 더 많은 데이터가 도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용한 논의 속에서 돌기 시작했다. 폭발이 프로그램된 반응이라면 인류가 발사한 모든 우주선은 햇빛이 닿으면 작동하는 시스템을 탑재한다. 목성 근처의 휴면 탐사선부터 화성의 착륙선까지. 임계값에 의해 촉발된 사건은 외계 기술이 아니다. 기본적인 논리다. 아틀라스의 폭발이 고정된 태양 복사량에서 정확히 발생했다면 이는 고장이 아니라 지시일 수 있다. 항성 근접에 대한 내장된 반응. 패턴이 너무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 휴면 상태, 근일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급증, 이후 무작위 파편화의 부재. 그럼에도 증거는 여전히 모호하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합금이나 회로가 아닌 물과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로는 아니함을 경계한다. 우리와 유사한 기술만 찾으려 한다면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적 현상이든 아니든 아틀라스는 별과의 조우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방출하며 본체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연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밀하게 반복되는 기적은 알고리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여행자가 떠나고 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의 아틀라스가 바깥으로 표류하며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지구, 화성, 궤도에 있는 망원경들은 영원히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기 전 모든 광자를 수집하고 있다. 화성 표면에서 지켜보는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는 아직 분석 중인 관측 자료를 포착했다. 이 데이터는 폭발이 제트나 균열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는지 밝혀줄 수 있다. 과학자들은 시간 그 자체와 경쟁 중이다. 일단 그 물체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 그것은 별들의 배경 속 또 하나의 속삭임에 불과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아하게 어두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른 이들은 숨겨진 휘발성 물질이 빠져나가며 다시 한번 불꽃을 뿜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소수는 자신들도 모델링할 수 없는 결과에 대비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만약 아틀라스가 이유도, 열도, 근접성도 없이 다시 한번 밝아진다면 폭발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될 것이다. 신호, 행동, 120억 년의 방황 끝에 침묵 속에서 내린 결정. 지금은 희미한 푸른 빛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 빛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질문을 함께 가져가며 아직도 답이 없는 그 질문. 2025년 몇 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태양보다 오래된 천체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강도로 빛을 내뿜었다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근일점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빛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인류가 자칭 고향이라 부르는 우주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지 직면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세티 아틀라스는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우리를 떠난다. 은하계의 잊혀진 구석에서 온 방문자로서 물리학, 화학, 심지어 상상력의 기초까지도 도전한 존재다. 그것은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파편 없이 폭발했고 먼지 없이 빛났으며 마치 태양 자체의 면역이라도 된 듯 태양풍 속을 여행했다. 우리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정의 사이를 빠져나가며 분류되기를 거부했고 평범함을 거부했다. 아마도 그게 핵심일 것이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그저 또 하나의 우주 암석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인간의 확신에 비춰진 거울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여전히 가진 모든 맹점을 반영한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분류하고 예측하며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물리 법칙이 흔들림 없고 보편적이며 영원하다고. 그러나 이 물체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법칙 중 9가지를 깨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적이었다. 시면에서 터져 나온 반항의 섬광, 인류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의 죽음을 목격한 무엇인가의 속삭임이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발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아비로 박사가 가장 잘 표현했다. 과학은 이상, 현상을 무시함으로써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과 맞서 싸움으로써 발전한다. 그래서 그는 나사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기록 속에 담긴 것이 물질과 복사, 시간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만성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자연은 우리가 한 번도 읽지 못한 물리학의 장을 써내려간 셈이다. 복사가 갑옷을 만들고 폭발이 숨겨진 대칭성을 따르는 그런 장을.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류가 기어다니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설계되었을지도 모르는 비범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정을 생각해보라. 70억, 어쩌면 120억 년. 우리 은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훨씬 전, 지구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 여행자는 이미 별들 사이를 표류하며 그들의 빛을 흡수하고 폭풍을 견디고 잔해 지대를 가로질렀다. 우리 종족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목격했다. 존재했을지 모르는 문명 전체를 말살한 대격변을 견뎌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거스르며 그것은 너무나 정밀한 궤도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행성들을 스치듯 지나쳐 태양 옆에서 불타오르며 바로 우리 종족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낸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그 타이밍만으로도 여러분은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은 우연이 아닐 테니까요. 아마도 우주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는 순간들로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3 아틀라스가 시면 속으로 다시 사라져 목성 궤도를 넘어 희미해져 가는 이 순간, 그 방문의 흔적은 데이터뿐이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쟁할 숫자의 기둥, 그래프, 스펙트럼들. 그러나 그 데이터 뒤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고대의 무엇인가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우리가 배움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 우주가 여전히 눈앞에 기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3 아틀라스가 자연의 유물이었든, 산산조각난 세계의 파편이었든, 혹은 다른 이의 상상에서 온 탐사선이었든, 그것은 모든 위대한 미스터리가 그러하듯 우리를 하늘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며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했다. 아마도 수십억 년 후, 인류가 사라진 지 오래된 시점에 세계의 아틀라스가 또 다른 별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저건 뭐지? 아마도 그것이 우주가 소통하는 방식일 것이다. 말이나 신호가 아닌 해답 대신 질문을 싣고 별들 사이를 표류하는
이런 방문자들을 통해. 그러니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폭발한 해성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와 우주 사이의 대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대화, 호기심과 영원 사이의 대화로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주는 속삭이지 않고 포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포효가 울려 퍼질 때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세계의 눈 아틀라스의 빛처럼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별 너머의 일들을 계속 추적할 테니까요. 알림도 켜두세요. 다음 발견이 이미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세계의 아틀라스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